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중국 자동차의 이제 경쟁력이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중국 자동차가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했거나 이제 포션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자동차가 이제 아직 낯설고 이제 굉장히 저평가 그런 어떤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이제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을 요약을 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 자동차 그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로컬 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로컬 시장에 어떻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살펴봤더니 이제 크게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두 번째는 제일 큰 것이 이제 가격 요건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이제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는 아직까지 이제 성장은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이제 중국 자동차도 이제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기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자동차 산업체들이 이제 생각한 게 우리 이제 로컬을 떠나서 해외 진출을 이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의 본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의 시사점인데, 국내 자동차 산업에 이제 우리가 뭐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완성차를 이제 수출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부품 업체들이 이제 다수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업체가 이제 경쟁력이 커질수록 거기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납품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성장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마켓 쉐어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얘기의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살펴보면 먼저 중국 자동차가 이제 경쟁력이 어디서 근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자동차 기술이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사점을 뽑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국 시장, 중국 자동차가 어떻게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상승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제 먼저 이제 중국 시장 이 자동차 보면은 이제 옛날 같지 않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자동차 특정 브랜드가 이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선택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일취월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2013년에는 한 15% 수준에서 이제 17년 4월 누적 기준으로는 한 24%까지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국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중국 시장이 이렇게 산업이 발전을 했느냐? 한마디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인재를 확보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중국에서 기반 산업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는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단시간에 확보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해외 우수한 기술력과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 M&A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그 상당한 이제 기억이 있는 쌍용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그 업체도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볼보까지도 이제 중국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업체들의 이제 M&A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M&A를 우회적으로 공략을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자동차의 이제 경쟁력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로컬 시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까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아무래도 이제 세고 나머지 이제 브랜드라든지 기술력에서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동차 시장을 우리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한국이 현재 이제 100으로 이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5년 후 또 15년 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격차가 벌어질 것이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년 후에는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10%포인트 더 앞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품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디자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점유율이 15년 후에도 앞서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이제 노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 그 국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세계에서 그 자동차 플랫폼을 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군데밖에 이제 안 되는데, 그 이제 굉장히 이제 기술력을 현대가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은 앞으로도 유지를 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우리 산업을 한번 짚어보면 가장 먼저 이제 우리 국내의 이제 점유율이 앞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로컬 업체들이 이제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도 나오겠지만 이제 신흥 시장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시장이 되겠는데, 뭐 자동차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유럽 이쪽에서는 사실상 경쟁력을 이렇게 선택을 받기는 좀 어렵지만 신흥 시장에서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한국을 포함한 이런 신흥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업체들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브랜딩 마케팅을 구사를 한다든지 기술력을 앞서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중국 업체를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납품 업체라든지 이런 공급의 기회를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산업은 이제 뉴 프론티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